어른들이 과학 강연을 듣는다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꽉 차기 시작하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주로 강연들, 뭐 고천문학이라든지 고생문학 강연들을 막 하게 되니까 그냥 새가 공룡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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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닭을 먹으면서 네. 이게 공룡이다 막 이러면서 공룡의 발을 알고 싶으면 닭발을 보면 된다. 우리가 한번 될랑 말랑 하면 자역 실험 계획을 짜서 해보자. 근데 실패해도 돼. 왜? 과학자들은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는 실패하다 또 하면 작은 성공을 하고 또 실패하다 작은 성공을 해요. 과학관이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안고 가는 것.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할 때부터 이제 계속 뵀는데 그러니까 계속 관장님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과학관장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학관장만 한 12년 하신 건국 이후의 첫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과학관장을 하시면서 특별히 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 있었잖아요. 학교에 있다가 어쨌든 그만두고 공무원 세계에 들어온 거잖아요. 공무원 세계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리버리했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항상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봐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한 일주일쯤 있다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업무 보고에 공무원들 양식이 있잖아요. 잘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파악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제 마음대로 일단 공무원들이 막 준비해 놓은 보고서 말고 이렇게 딱 이런 식의 A4 한 장 갖고 가서 쭉 깔고 얘기해서 국장들도 앉아있고 얘기했는데 다들 분위기 뜨악하죠. 저거 뭐야?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옳지 않게 되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한 건데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이게 구청장께서 뭐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보자. 해봐라. 딴 사람들 보고 야 지금 이게 뭐 체계가 안 맞았진 않지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고 약간 용기를 얻고 좀 했죠. 그러면서 전 세 군데 서대문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을 세 군데 관장을 했지만 제일 제 인생에 좋았던 데는 서대문이었던 데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신 분까지 다 해서 30분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었는데 정말 똘똘 뭉쳐서 뭐 해보지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무슨 공문 보낸 거였어요. 여기 관람 오세요. 막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그거 보내지 말자. 다들 걱정하죠. 아니, 대부분 온 사람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 걔네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큰 사람들이 어른들, 청소년들이 못 오잖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걸 덜 오게 하고, 그도 여전히 유명할 게 많이 오는데, 딱 일일 하루에 얼마까지 딱 정해놔 버렸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표를 딱 만들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지 단체 관람 객이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대로 안 오면 단체 관람 받지 않고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몇 달 정도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다음부터는 딱 이게 되게 특히 주말 중심에 가족 중심 뭐 이렇게 청소년들 막 오게 되고 그다음에 김탁관 작가님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목요일마다 했던 과학관에서 밤에 뭔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뭐 이런 게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일단 근무 시간 이후에 뭘 하자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은 되게 그래도 돼요라는 거였죠. 뭐 해보자. 근데 그때 다들 좋아했어. 이런 거 하면 좋지 뭐.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 중심으로 하자. 처음엔 정말 안 왔어요. 사람들 낯선 거죠. 어른들이 과학 강연을 듣는다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꽉 차기 시작하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주로 강연들. 뭐 고천문학이라든지 고생문학 강연들을 막 하게 되니까 작가님도 김탁한 작가님이 가장 많이 참석해 주신 작가님이시죠. 거의 한 4년 계속 갔던 거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마포치킨에 가서 뒤풀이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관장님 그 강연을 그 박물관에 들어갈 때 그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딱 불변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연구가 되면서 그 과학의
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예.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새였잖아요. 새. 예, 새가 맞아요. 공룡이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공룡의 새가 포함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약간 흐리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새는 공룡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옛날 배울 때는 새는 공룡의 후손이다 배웠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새가 공룡이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닭을 먹으면서 네, 이게 공룡이다. 막 이러면서 공룡의 발을 알고 싶으면 닭발을 보면 된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과학의 어떤 지식이라는 게 점점 연구되고 발굴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예.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굉장히 놀랐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인과 성인이 과학 활동을 모두 과학을 배우는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과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공간이 됐고,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은 모든 과학관에 다 해요. 모든 박물관, 모든 과학관에 다 됐고, 그럼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한 것은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서울시립과 만들 때 제가 이제 개관관장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을 다 지을 때부터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구하세요. 우리 과학은 재미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총청회 할 때. 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과학 재밌지 않아요. 과학 어려워요. 쉽지도 않고. 근데 어렵고 신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겹고, 지겨우면 잘 안 되니까 지겹고 어렵지만 과학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하는 거지. 쉽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과학관을 할 때 보는 과학관이 아니어서 다 과학관이 보는 과학관이죠. 근데 조금 이제 배우는 과학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대원 자연사박물관처럼. 근데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는 과학관 하자. 그래서 실험실을 5개를 만들고,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우린 실험 장비도 없고 학교에서 한두 번 하려고 이 장비를 살 수는 없어. 이것을 너네가 하면 좋겠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할 때, 실험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딱 체험들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죠. 그럼 100% 성공하죠. 수천 명이 해본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한번 될랑말랑 하면 잘 실험 계획을 짜서 해보자. 근데 실패해도 돼. 왜? 과학자들은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는 실패하다 또 한번 작은 성공을 하고 또 실패하다 작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특출 나는 사람이 나타나죠. 뭐 아인슈타인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왓슨과 크리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전에 쌓였던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과학으로 뜀틀을 넘기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뜀틀을 넘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데이터를 쌓으려면 뭐가 되냐면 실패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 우리 과학관이 그런 것을 하자. 그래서 과학관을 만들 때도 막 모터를 쓸 때 그랬어요. 그 과학관이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자. 지식은 널렸는데 우리가 뭘 궁금한지 모르잖아. 그런 저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실패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또 실패란 얘기가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막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데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과학의 어떤 과학자의 자세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인문학자는 예술가의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그 말씀하셨을 때, 저건 예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세 번째가 그 밑에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한테 글을 쓰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격려하고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강요는 아니었고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시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학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과학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집과 전시 있죠. 그다음에 교육,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관에서는 사실은 연구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집, 전시하고 교육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집된 것을 전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자연사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매일 한 번씩 사람들 데리고 도슨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10년 넘게 했던 분보다 내가 더 잘해요. 내가 사람들 더 많이 몰려 있어. 내가 할 때. 근데 그분들도 그런 거죠. 왜 차이가 뭘까? 아니 나는 이 사람들은 여기 엄청 그 관람객들을 학자로 만들 생각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그 재밌는 포인트들을 잡아주면서 계속 질문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와야 되는 이유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 다 올 수도 없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저는 방송과 나중에 유튜브라는 게 생겼지만 그다음에 유튜브가 방송과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막 있는데 충출한데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서대문 자연수박물의 여자 학예사님께서 건축에 관한 식물에 관한 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제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으니까 약간 제가 주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편집자께서 저를 찾아와서 저랑 책을 하자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 있는 저 팀들과 같이 해보자. 그 전국의 과학관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그 사람도 더 재밌게 했고 책도 잘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딱 잡아놓고 계속 그분을 이제 작가로 키우셨고. 근데 국립과천과학관 갔을 땐 가자마자 코로나가 됐어요. 어차피 전치도 못하고 관람객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됐대서 한번 왜 보고서의 신이라고 하는 백승원 선생님이라고 청와대에도 계셨죠. 네,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비서관, 기록비서관 했던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초대를 해서 그냥 글쓰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자신감이 붙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는 일단 뭔가 미션이 있어야 글을 쓰잖아요. 바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립과학관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윤연숙 선생님인데 최근에 양양하다라는 출판사를 출판사 대표님 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딴 출판사였고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책을 합시다. 근데 그분이 정말 또 지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잘 고쳐 작가가 있으면 제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그러니까 또 박사들이 한두 번 배우면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거기가 과학 트렌드 뭐 새로운 2024년 과학의 트렌드 이런 것 시리즈를 계속 내는데 그게 연말 되잖아요. 거기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요. 새로운 내년의 과학 트렌드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는 행정 공무원들과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저기 많이 썼죠. 이거 해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거래.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려주고 또 행정 공무원들은 과학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 예산은 어떻게 짜지는 건지도 가서 딴 데 알려주게 되고. 근데 또 우리 과학관이 이렇게 하니까 딴 데도 적극적으로 잘 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관, 과학연구소의 분위기들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과학관장님 12년 동안 하시면서 네, 이렇게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네. 그래서 그만두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장님이 여기 작업실 낸다고 했을 때 이름을 뭘로 지으시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부터 봤을 때는 공룡 캐릭터들 많이 모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공룡 각종 과학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펭귄 각종 과학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좋아하는 게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2년 동안 관장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저걸 관장이라 불렀어. 이 관장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퇴임한다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나 당신은 12년 동안 관장이라 불렀는데 편하게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제가 친절하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끝은 관으로 해야 돼. 뭐 체육관, 무슨 도서관, 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만 딱 정해놨어요. 관이라고. 근데 뭐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작은 딸이 아빠는 각종 과학관이 이랬잖아. 구립, 시립, 국립, 각종 과학관이 있으니까 아빠 그냥 각종 과학관이라고 해. 네, 각종 과학관. 네, 밋밋하잖아. 이제 큰 딸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펭귄이었잖아. 내 별명이 펭귄이었거든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펭귄 각종 과학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정한 이름이에요. 자꾸 궁금해 물어봐요. 펭귄 각종 과학관이니까 근데 왜 홈페이지가 없어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입장료 얼마예요? 어디 있어요? 게다가 근데 심지어 어떤 기자는 나한테 지금은 사라졌는데 동정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썼더라고 이렇게 국립과천과학관을 퇴임한 이정모 관장은 그래서 펭귄 각종 과학관을 설립하는 후에 펭귄 연구에 청착하고 있습니다.
펭귄 연구 안 합니다. 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또 어떤 논문이 나오면 나한테 보내요. 그 펭귄 각종과학과 이 논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전 논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펭귄 연구 안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면 펭귄이 쫙 서 있어요. 저 끝에. 네, 펭귄들 있네. 예. 근데 어떤 분 선물 받았어요. 펭귄 각종 연구소 펭귄 연구 세트로 주고 했는데 펭귄을 좋아하긴 하지만 펭귄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